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이제 조선시대 파트 시작을 해볼 건데, 조선시대는 자료도 가장 많고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일 건데,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교재에서 상당히 도톰한 영역을 차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주제로 조선의 건국과 발전을 지금 기출문제가 28문제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두 개로 나눠가지고 두 개의 강의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순서를 찾는 거네요. 그럼 고려시대 후반에서 조선시대 초반에 왕조가 바뀌는 과정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를 먼저 볼게요.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정권을 장악을 했다. 아직은 고려 왕조가 유지가 되고 있었을 때죠. 사실은 위화도 회군에서부터 이 조선 건국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고려 왕조가 망하진 않은 상태고, 그 요동 정벌을 보냈는데 이성계가 계속 반대를 했었죠. 사불가론을 내세워서 이걸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출발을 했다가 이 위화도라는 데에서 마침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잠깐 대기를 한 거죠. 여기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대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이제 뒤로 돌아서 일종의 반역을 일으킬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요. 명령을 불복종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이성계의 혁명은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 있고요. 날을 보니까 한양을 수도로 도읍으로 정해서 경복궁을 세우는 건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죠. 당연히 이게 요거보다 먼저 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 나로 시작하는 거 일단 다 지워버리고, 달을 보니까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을 해서 토지 제도를 개혁을 했다. 이게 순서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정권을 잡고 이성계를 이렇게 밀어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진사대부 쪽 사람들이 있죠. 그 신진사대부들이 기존에 있었던 권문세족들이 땅이며 뭐며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이 신진사대부들은 저기 지방 중심으로 좀 활약을 했었던 사람들이라 지금 경제적인 기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새로운 개국공신이 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자신들의 경제적인 어떤 기반을 다듬으면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그 대농장들, 토지 문제가 있죠. 이거를 해결을 조금 하면서 자신들의 경제력도 조금 갖추면서 뭘 하냐면 과전법을 제정을 해요. 경기 지역에 한정해가지고 요걸 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조금 다듬으면서 요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국을 하고 그리고 수도를 옮겨가지고 경복궁 같은 거 짓고 하는 거죠. 순서상으로 봤을 때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거고 마지막이 한양으로 천도하는 요 시점이 될 거라서 순서상으로 보면은 가로 시작을 해야 되겠고 가, 다, 나 이렇게 순서대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번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네요. 2번으로 답을 찾아주시고, 이 문제는 조선이라는 왕조, 보통 문제를 낼 때 삼국시대에서 후삼국 통일에서 고려 나오거나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게 개선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바뀌는지 순서를 알고 있는지 문제는 낼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 머릿속에 잘 그려주시고 연도보다는 어떤 거가 먼저 일어났는지 전후 관계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을 2번으로 푸시고, 자 2번 밑줄 그은 임금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임금이 무학에 이르러 도읍을 정할 땅을 물색을 했다. 좌시중 조준, 우시중 김사영에게 말했다. 고려 말에 서운관에서 송도의 지덕이 이미 쇠했다는 이유로, 이 개성이죠. 개성 말하는 거고, 여러 번 글을 올려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했다. 개성의 수도를 갖고 있었던 건 고려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왕조가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국가의 수도를 정한다고 한다면 이 임금은 태조겠죠. 태조 이성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성계에 대한 얘기죠. 그렇다면 이성계 재위 시기에 있었던 걸로 맞는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독창적인 문자인 훈민정음이 반포되는 건 세종대왕 때죠. 이건 세종. 수도 방어를 위해서 금위령을 창설하는 거는 조금 더 나중이에요. 숙종 때로 넘어가야 됩니다. 숙종.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는 거는 성종 임금 때요. 성종. 9대 임금 성종으로 넘어가야 되고,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했다. 이게 답이겠죠. 태조의 아들
들이 밑으로 쭉 있어서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들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아들들 말고 또 이방원도 아닌 그런 아들들, 큰 아들들 냅두고 막둥이를, 막내를 세자로 책봉을 해가지고 이 왕자의 난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트러블이 처음에 크게 났었죠. 태조 때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왕자의 난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산문 등이 상왕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상왕은 단종이에요. 단종. 그러면 이거는 세조 시기가 되겠죠. 수양대군이 정난을 일으키는 요 시기. 그래서 태조 시기 걸로 4번 골라주시면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임금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 안 좋은 것도 있고 현명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는데 약한 것도 있어서 한결같지가 않다. 이 칭찬은 아닌 것 같죠. 임금을 완전 무결한 존재로 그리지 않고 다소 무례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임금도 다 똑같은 노력해야 되는 인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상은 임금의 아름다운 점은 따르면서 나쁜 점은 바로 잡아줘야 되고 옳은 일을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재상이 옆에서 뭘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해설을 딱 보니까, 자,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건국을 주도했었던 이 가라는 인물이 쓴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의 일부래요. 재상의 역할이 어찌 보면은 왕보다도 조금 더 중요해 보여요. 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똑똑하고 올바른 재상이 이걸 계속 끌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성계를 도와서 개국을 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어준 핵심 세력이죠. 킹메이커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은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재상 중심주의 정치를 추구했었던 사람이죠. 자, 정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불시 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였다. 1번에 바로 답이 나오네요. 이게 정도전이 저술한 책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신진사대부고 성리학자니까 불교를 좀 누르려고 하겠죠. 특히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들은 고려가 불교 국가였는데 막판에 불교가 엄청 타락을 하거든요. 실제 정말 승려가 아닌데 약간 파괴승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사찰에서 막 고리대금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축제를 한다거나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려가 이제 이 망해가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게 이 사찰 때문이다, 불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교를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시잡변이라는 걸 지어서 불교를 비판을 한 건데, 제목이 그때 당시로도 되게 파격적인, 불교 신자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많이 나쁠 만한 제목이죠. 불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김씨 박씨 하는 것처럼 부처를 낮춰서 이르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불시가 말하는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불교를 비판했던 책이 있고, 이 책의 제목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이 됐던 거는 이 수양대군이 일으킨 거잖아요. 수양대군이 단종을 쫓아내고 일으킨 건데, 이거는 단종을 호위했었던 김종서나 황보인 같은 기존의 이제 공신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걸 지켜주려고 했었던 이런 사람들이겠고, 정도전 얘기가 아니고요.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는 거는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주세붕.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는 거는 신숙주라고 있어요. 신숙주 얘기고, 성리학의 개념을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 10도를 지었던 건 그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이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황이 썼던 거니까 이것도 어떤 인물이랑 연결되는지 나머지 선지도 기억을 해주시고, 정도전에 대한 설명은 1번 찾아주시고요. 자, 내려가서 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처음에 공신, 백응령, 조준, 정도전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면서 나이하고 공로를 고려해서 정하기를 청을 했다. 임금이 강씨를 중히 여겨서, 신도강우 강씨겠죠? 이방번에게 뜻이 있었으나 공신들은 방번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사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기를 만일 강씨 소생이어야 한다면 막내가 조금 낫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임금이 누가 세자가 될 만한가라고 물으니 맏아들 혹은 공로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만 한다고 간절히 말한 사람이 없었다. 이에 긍념이 말하기를 막내가 좋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어린 이방석을 왕세자로 삼았다.
비극의 시작이죠. 이것 때문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건 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막내가 공로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순서상으로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막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일어났던 거죠. 요거는 탐구 활동이 될 수 있겠죠. 나머지 것들은 그러면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나와야겠네요.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은 계유정난인데 이거 태조 때하고 시기가 너무 멀어지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된 계기는 그 3사의 이 추천권 관리를 임명하는 그런 거를 놓고서 이거를 놓고서 이제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가지고 싸우게 되는 건데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들끼리 싸운 거죠. 근데 그 기성 세력의 우두머리와 신진 세력의 우두머리가 각각에 살고 있는 집의 방향이 뭐 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는 동쪽이고 어디는 서쪽이다. 그래서 동인서인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진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거고요. 이건 좀 더 한참 뒤쪽으로 넘어가야지 나오게 되는 얘기죠. 폐모살제를 구실로 반정을 일으킨 세력을 검색해본다. 폐모살제가 나오면 머릿속에 광해군이 떠올라야겠죠. 광해군.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패하고 영창대군을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것도 뒷시기의 얘기고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는 사건을 알아본다. 이거는 숙종 때 있었던 건데 이제 서인하고 남인 세력이 세력 싸움을 하게 되면서 환국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죠. 이거는 붕당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 사료에 맞는 것은 1번으로 탐구활동을 골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보면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뒤에 이후에 전개된 걸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뒤에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고 말하자 이성계가 크게 화를 낸다. 태조 이성계죠. 대신을 함부로 살해했으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몰랐다고 하겠냐. 우리 가문은 평소에 충효로 소문이 났는데 네가 불효를 저질렀다라고 화를 내고 있어요. 이방원이 뭐라고 했냐면 정몽주가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편에 안 썼는데 어떻게 망하기만을 기다리겠냐. 내가 한 거야말로 진짜 효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랬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화를 나눈 기록은 없으니까. 다만 그때 이성계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되어 있고 근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실제로 정말 필요한 일을 해준 사람은 이방원이긴 하니까. 정몽주가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몽주가 이성계 편에 서지 못하면 개국이 안 될 수도 있고 개국을 인정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이방원이 이성계가 참아하지 못했던 거를 해준 거죠. 어찌 보면. 자, 이 뒤에 있었던 걸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다. 너무 예전 일이죠. 이건 아직 고려 왕조가 있었을 때 성종 때 얘기잖아요. 너무 한참 전이고 권근 등의 건의로 사병이 혁파되었다. 요게 뒤에 올 수 있는 건데 이방원이 어떻게 정몽주를 제거를 했겠어요. 이방원도 자기 사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방원이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사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는 사병을 혁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안후 이방실 등의 홍건적을 격파하는 것도 이제 고려 왕조가 아직 유지되고 있을 때 얘기예요. 공민왕이 있을 때 얘기고 망이 망소의 난 이것도 무신 정권 시기의 고려 시대 얘기죠. 아니고 쌍기의 의견을 수용해서 과거제가 시행이 됐다. 이게 제일 이른 시기의 일이죠. 네 번째 임금이었던 고려의 광종식이 일어난 거니까 한참 전입니다. 시기상 뒤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번. 자, 6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네 들었는가? 임금께서 민무구, 민무질에게 자결을 명하셨다더군. 몇 해 전 어린 세자를 이용해서 권세를 잡으려 했다는 죄로 귀형을 보내셨었지. 임금께서 나도 들었네. 중전마마의 동생으로 임금께서 정도전을 숙청할 때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었지. 정도전을 숙청했다라는 거에서 이 사람이 태종 이방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의 그 부인의 그러니까 외척을 지금 쓸어버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태종 이방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도전을 숙청했다라는 데에서 이것이 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했다. 개국공신에게 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왕건이 했던 거죠. 고려 왕건이 했었던 거고요. 주자소를 두어서 개미자를 주조하였다. 이건 맞는 얘기네요. 개미자라고 하는 글자 활자를 주조한 게 있습니다.
갑인자라고 나오면 세종이고 개미자라고 나오면 태종이에요. 약간 헷갈리게 나오면 이렇게 섞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활자를 가지고. 정치도감을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했던 거는 고려 말기에 그 충모광이라고 있습니다. 충모광. 구황 촬유를 간행을 해서 기근에 대비를 했다. 이거는 명종 때입니다. 명종. 조금 더 뒤시기로. 유자광의 고변을 계기로 남이를 처형했다. 이거는 세조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태종 때로 들어가는 거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7번 보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 말씀해 주실 삼공신 회맹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 문서에는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힌트. 왕자의 난이 나오면 사실 머릿속에 한 명밖에 떠오를 수가 없죠. 태종입니다. 태종. 태종 이방원인데 이 뭐냐면은 공신들과 함께 자기가 이제 임금으로 등극할 때 도와준, 같이 싸워준 사람들이 있겠죠. 요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종묘사직이나 산천에 제사를 올리면서 서로 맹세를 하는 거죠.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왜냐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등극을 한 건 아니다 보니까 배신이라고 하는 거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들이지만 뭐 끝까지 믿지는 않았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 쓰고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태종입니다. 자, 태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거는 성종이에요. 성종. 뭐 완성했다고 나오면 주로 성종이 많죠. 초계문신제를 시행을 해서 문신들을 다시 트레이닝을 했던 사람. 이런 제도를 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정조예요. 정조. 초계문신 나오면 정조고 길조를 근거지로 일어난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것은 세조 때 일입니다. 세조.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약간 언론의 힘 같은 걸 지금 올려놓으면서 이걸 왜 했냐면 이거를 하는 거 강압적으로 왕권을 강화했던 이런 태종하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언론의 독립을 준 게 아니라 이거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켜가지고 독립된 부서로 만들어서 이 사간원이 왕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권력자들, 대신들의 어떤 활동 같은 것들도 보고서 이 탄핵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하거든요. 감시를 하는. 그래서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고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왕권에 힘을 조금 더하기 위해서 했던 액션이라고 봐야죠. 4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를 건립을 했다. 이거는 저기 뒤에 영조 시기로 넘어가야지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8번으로 내려오면 자주 나온다고 빈출 마크 붙어 있네요.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제목에는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물에 비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쭉쭉쭉.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3년 후에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이 가라고 하는 임금은 명복을 빌기 위해서 아들인 수양대군에게 부처의 일대기와 설법을 담은 석보상조를 편찬하도록 했다. 그것을 가가 한글 노랫말로 옮긴 것이 월인청강지곡이다. 훈민정음 창제의 이 사람의 왕비 세종이군요. 세종. 세종입니다. 세종의 업적으로 맞는 거. 수도 방어를 위해서 금이영을 설치하는 거는 숙종이에요. 숙종. 숙종 때 금이영이 설치가 되면서 오군영이 완성이 돼요.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계범을 완성했다. 요거는 이제 성종 때 했던 거고요. 성종.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서인 칠정산을 간행하였다. 우리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역법서. 이전에는 중국 거를 가지고 했었었는데 세종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한테 되게 관심 많았던 시기예요. 우리 글자, 우리 하늘, 우리 시계, 우리 천문, 우리 과학, 우리 농법, 우리식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자주적이고 그런 걸 했었던 시기가 세종 시기의 특징인데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서를 만들었다는 거가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영조 때 하는 거고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는 거는 세조가 했던 거였죠. 세조. 그래서 지금 세종 업적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9번. 미출군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전국적인 규모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던 조선시대의 그 역사 다큐멘터리인데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 왕, 민본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자, 백성을 대상으로 공법 시행에 대한 전국적인 찬반 조사를 명했다. 찬성이 9만 8천 명 정도, 반대가 7만 4천 명 정도여가지고 찬성이 돼서 이게 시행이 됐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서 토지세죠. 전세를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는, 그래서 억울하게 더 내거나 덜 내거나 하는 사람이 없게끔 하는 걸 했던 게 요 공법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대표적인 세종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여론조사를 이렇게, 그때는 글자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마을별로 가가호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이제 체크하면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거의 20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조사를 했던 거죠. 자, 세종시기에 있었던 걸로 맞는 거. 세계 지도인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되는 거는 태종 때 하는 겁니다. 태종. 각지의 농법을 작물별로 정리한 농사직설이 가능되었다. 자, 우리 땅, 우리 농법에 관심 많았겠죠. 세종 때 있었던 대표적인 거고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계문신제 하는 거 정조죠. 정조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한 동의보감이 완성되는 거 광해군 때고요. 전국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 여지 승람이 편찬이 되는 거, 요건 조금 더 나중 시기로 넘어가야 돼도 뒤쪽 시기로. 그래서 지금 세종 시기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농사직서라고 이 공법 같은 거 하고, 그리고 글자로 갑인자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하고, 그리고 뭐 치국이라든지 뭐 장영실 가지고 나오는 그런 문제들 있죠.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해서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안 나오고, 세종이랑 성종이 했던 걸 약간 섞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둘이 비슷한 결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게 있어서. 그래서 세종의 업적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10번으로 넘어가서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관현맹 공연, 경복궁에서 재현. 조선시대 관현맹 공연을 재현하는 행사가 경복궁의 수정전에서 개최되었다. 관현맹은 궁중잔치에서 연주한 시각장애인 악사인데 박연의 상소를 계기로 요 임금 때 관직과 곡식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요 임금이 직접 작곡했었던 여민락을 시작으로 여러 곡이 연주가 되었다. 작곡도 할 줄 알고 박연이라고 하는 인물이랑 연결이 돼 있고, 그럼 머릿속에 우리 약간 이렇게 부메랑처럼 생긴 편경이라는 악기 있잖아요. 쭈루룩 달려있는 거. 그것도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 이것도 세종입니다. 자, 세종시기 추진한 정책으로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창덕궁에 신문고를 처음 설치한 거는 요거는 태종 때입니다. 창덕궁. 아니에요. 세종 때가.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훈련도감은 그 임진왜란을 진행하고 있었던 도중에 설치가 되는 거라서 임금으로 치면 선조 임금 때죠. 선조. 붕당 정치의 폐단을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세우는 거 영조식이고,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 통편을 간행을 하는 거, 대전 통편. 이전에 있었던 경국대전이나 속대전 같은 거 모아가지고 합친 거예요. 합쳐가지고 간행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정조 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정조. 유교 윤리의 보급을 위해서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요게 세종 건데 사실 세종의 업적치고는 간단한 게 나왔지만 여기에서 이것이 세종인지를 알아내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3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박연 그리고 여민락에서 힌트를 얻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머릿속에 같이 이름 넣어주시고 10번에는 5번이에요. 자, 오른쪽 페이지 11번. 밑줄근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만주 정벌도라고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왕의 명을 받은 최윤덕 장군 부대가 올라산성에서 여진족을 정벌하는 장면이다. 그 결과 조선은 압록강 유역을 개척하고 사군을 설치했다. 그럼 머릿속에 사군 하면은 자동으로 육진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김종서 장군의. 사군 육진이 저기 우리 한반도에서 거의 위에 꼭대기인데 여기를 개척을 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그 호랑이 모양의 한반도 모양이 완성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세종 때 일이에요. 세종. 세종 때는 문화적인 것만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자, 세종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하지는 못했지만 추진을 했던 거는 효종 때죠. 효종. 이건 효종.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가 되는 거, 대표적인 정조가 있던 거잖아요. 나중에 수원 화성이랑도 연결이 되는. 강홍립의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거는 광해군 때고요. 광해군. 에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서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이거는 딱히 어떤 임금때라고 하기보다는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어쨌든 막부의 요청에 따라서 계속 통신사를 보내거든요. 여러 왕에 걸쳐서 이건 임진왜란 이후에 전부 해당이 되는 얘기고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가 체결이 되었다. 이게 세종 때입니다. 만약에 기유약조라고 나오면 아닌데 계해약조라고 나오면 세종 때예요. 이렇게 보고 기유약조라고 나오면 광해군 시기다. 이렇게 약조의 종류도 머릿속에 대표적인 거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5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무관 오자치를 그린 것으로 현존하는 무관 초상화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입니다. 오자치는 요 가 임금 때 호패법을 재실시하는 등 지방 세력 통제를 강화하니까 여기에 반발을 해서 함길도에서 이시해가 일으킨 난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공신에 책봉이 되었습니다. 이시해의 난, 아주 대표적인 세조 때 일입니다. 세조. 자, 그러면 세조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강경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거 불교 경전 간행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3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 이 임금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고 이것도 뭔지 전혀 모르겠으면 못 찾을 수밖에 없겠죠. 강경도감. 이게 답이거든요. 세조가 그 수양대군이잖아요. 수양대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등극을 해요. 계유정난으로. 그리고 나중에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 죽인 사람들이 꿈에 나오기도 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좀 비명행사 같은 거 하게 되면서 꿈도 막 이상한 거 꾸고 하면서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면서 순서가 아닌데 임금을 해가지고 벌을 받는구나 이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 굉장히 심취를 해요. 내가 죽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속죄 이런 걸 좀 하면서 불교를 진행시키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 강경도감은 그렇게 하면서 설치를 했었던 겁니다.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는 거는 이거 정도전이잖아요. 정도전. 국조 오레이가 완성이 되는 건 성종 때고요. 부민고소금지법이 제정되었다. 뭐 이거는 약간 세종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세종대왕 때기는 해요. 근데 세종이 자기 혼자 치세할 때가 아니라 아직 태종이 상황으로 있을 때 이건 나중에 문제가 또 나올 기회가 있겠지만은 조금 복잡한 문제기는 합니다. 이게 아랫사람이 자기 윗상사 같은 거 고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인데 아마 이제 왕조가 아주 초창기니까 이거를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거에 좀 집중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결정권이 이때는 세종보다는 태종한테 조금 많이 있었어요. 참고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되는 거는 태종 때니까 그래서 세조가 했던 걸로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자, 13번 넘어가 볼게요. 13번.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만약에 그 자신이 죽고 아내에게 전지가 전해지면 그 땅이죠. 수신전이라고 했고 부부가 모두 죽고 아들에게 전해지면 휴량전이라고 했으며 그 아들이 관직을 받으면 그대로 그 전지를 주고 과전이라고 하였다. 중략. 가 임금이 이 제도를 없애고 현직 관리에게 전지를 주고 직전이라고 하였다. 직전법이라고 있죠. 이것도 대표적으로 세조 때 썼던 겁니다. 세조. 자, 세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똑같은 거 나왔죠.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간경도감이 설치되었다. 왜 조선시대 임금이 불교에 심취를 하느냐?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조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걸 머릿속에 같이 연결해 주시고 얘도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음악 이론을 집대성한 악학개범이 완성되는 거 이제 성종 때고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되는 거 태종, 신화를 재교육하는 초계문 신제는 정조, 삼남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은 세종이 되겠죠.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 14번 볼게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배경?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전날 성산문 등이 상황 또 그 모의에 참여했다고 인정하자 백관들이 상황도 종사의 죄를 지었으니 편안히 도성에 거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상황을 노산군으로 낮추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거주시키도록 하라. 강원도죠.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단종이죠. 사육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건 이제 세조, 수양대군
이 막 등극하고 난 그 뒤에 시점이겠네요. 자, 그럼 배경 찾아볼게요. 인조반정으로 북인 세력이 몰락하는 건 이 시대가 아니죠. 이거는 광해군이 폐위될 때 얘기니까.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는 거 이거는 환국 얘기인데 이거 숙종 때죠. 숙종 때. 계유정난을 통해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거가 정답이 되겠죠. 3번.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이거는 영조 때입니다. 영조. 패비 윤씨 사사 사건으로 인해서 김갱필 등이 처형되었다. 사화가 일어나는 건데 연산군 때잖아요.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알고 나서 엄청난 대량 학살에 가까운 사화를 일으키게 되는 얘기가 5번에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단종 얘기 나오고 세조의 정난 얘기가 나오는 것은 3번이랑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조선시대 초반에 건국 얘기가 나올 때 왕조를 만들고 어떤 법안을 완성시키고 했었던 특징적인 초반 임금들의 업적을 명확히 알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어서 14번까지 문제 여기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에 15번부터 마지막 28번까지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